이번 시간에 우리 차트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차트를 편집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된 이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를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트의 종류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도 변경하고, 차트의 위치도 변경해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엑셀을 열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차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놨습니다. 자, 이 차트를 이제 변경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이렇게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자, 요 디자인에 갈게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묶은 가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꿀 때는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우리 종류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로막대형으로 바꿀 거니까 가로막대형 선택해 주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묶은 가로막대형 얘로 바꿀 거예요. 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꾸려고 하는 게 뭘 바꾸려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차트에는 기본급하고 수당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해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처럼 막대기가 지금처럼 3개가 있죠. 자, 하나의 막대기는 이제 지급액이고요. 또 하나는 수당이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요. 우리 거는 지금 기본급하고 수당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지급액이라는 거 얘를 이제 추가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있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본 데이터 선택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데이터 선택 얘를 눌러도 됩니다. 자, 얘를 눌러도 똑같이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범위 잡혀 있는 거 보면 지금 이만큼 범위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지급액까지 포함시켜서 이만큼 범위 잡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것들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원명부터 시작해서 지급액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트 범위를 바꿨을 때 지금처럼 차트에 바로바로 적용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창에 보게 되면 지금 범례, 계열도 하나씩 하나씩도 우리가 추가도 시킬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렬 전환도 여기서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기본급이다, 수당이다, 지급액이다 요 순서대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정 항목을 내가 선택해 놓고 여기서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치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데이터 원본 선택 이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할 거 다 바꿨으면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꾸고자 하는 게 이제 범례도 변경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범례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부분에 범례가 있죠. 요거 이제 위치 한번 바꿔보자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작성한 거는 이 범례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이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차트 레이아웃에서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있죠? 자, 이 추가라는 거 선택을 하고 우리 범례로 이동하게 되면 범례 위치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범례가 없어지는 거고 오른쪽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서 붙는 거고 위쪽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 아래쪽에 그렇게 범례가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그러면 이제 왼쪽에 말 그대로 왼쪽에 가는 거고 아래쪽 그러면 원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이라는 거 얘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범례가 이제 차트의 오른쪽에 그렇게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곳에 보니까 우리 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 보면은 지금처럼 막대기마다 값들이 얼마인지 이 데이터 레이블이 전부 다 표시가 돼 있다고요. 이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삭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삭제할 때도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 놓고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있어요. 이 차트 요소 추가 선택해 주고요. 우리는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 작업을 할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에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없음이라고 있어요. 없음이라는 거 얘만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전부 다 싹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차트의 위치를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차트 위치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우리 위치라고 있어요. 위치에 가게 되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죠. 자, 이곳에서 이제 차트 이동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이동을 선택해도 똑같이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워크시트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시트가 되게 많잖아요. 이 차트를 다른 시트로도 옮길 수 있고 새로운 시트로도 아예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새 시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새 시트 선택해 놓고 그 새 시트, 새로운 시트로 이제 차트를 옮길 건데 그때 차트 이름은 뭘로 할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도 변경시킬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동시킬 때는 지금 요 파일, 이 과목이라는 이 파일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과목이라는 이 파일 안에서 다른 시트로 이미 작성된 다른 시트로 옮기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트를 만들면서 차트를 그 위치로 옮기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다른 파일로는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는 원래 섹션 89번 요 위치에 있었는데 새 시트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내가 현재 위치에 있던 그 시트 앞에 이렇게 새로운 차트 시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차트를 이동시킬 때는 다른 문서로, 다른 파일로는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지금 방금 편집한 이 내용은 우리 차트 변경하는 그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직접 한번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데이터 추가하는 거요. 데이터 추가한다. 그 얘기는 기존의 데이터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데이터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차트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데이터 선택해서 추가할 데이터를 선택하고 우리가 복사하고 붙여놓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모두 다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있고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급액이다, 수당이다, 기본급이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방금 이제 공제액이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때 이 공제액이라는 것도 우리 이 차트에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이제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있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데이터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눌러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범례 항목 계열을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시켜주면 돼요. 해서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이름 제목이요. 그 제목이 어딨냐 물어봐요. 그러면 공제액 요 제목 집어넣을 거죠. 그리고 데이터 계열 값이요. 값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 공제액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을 우리가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제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추가시키기 전으로 돌아가고요. 내가 만약에 공제액 이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 공제액이라는 이 데이터 범위 있죠. 얘네들을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고 나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고 눌러주면은 지금처럼 공제액하고 노란색 계열로 이제 다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차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그 대화 상자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추가하는 방법이요. 추세선이라는 거는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선을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추세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추세선을 표시할 그 데이터 계열 있죠? 그 데이터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추세선이라는 거 이곳에서 이제 적용할 추세선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차트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추세선 서식 창이 나타나요. 그 창에서 적용할 그 추세선을 우리가 선택해도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추세선을 표시할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거기서 이제 추세선 추가 얘를 선택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선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공제액에 대해서 이제 추세선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공제액이라는 거 이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맨 위에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요. 이곳에 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있죠. 이곳에서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추세선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적용할 추세선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돼요. 선형이다, 지수다, 선형 예측이다, 이동평균이다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선택한 상태에서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좀 추세선 있죠. 그곳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계열에 대해서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킬래? 그걸 이제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지급액에 대해서 내가 추세선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지급액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급액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선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추세선 서식하고 이게 떠요. 뜨면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모양 같은 것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방법이 특정 계열을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세선 추가 얘를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하고 이렇게 떠요. 그럼 이곳에서도 우리가 추세선을 어떤 유형으로 집어넣을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징 나왔습니다. 특징은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추세선의 종류에는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지수, 이동평균 해서 6가지 있다고 기억하라 그랬죠. 이런 추세선은 모든 차트에 다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차원 차트에 있는 추세선은 못 나타내고요.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 이런 차트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추세선을 추가한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를 내가 만약에 3차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추세선은 삭제됩니다. 왜? 추세선은 3차원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3차원으로 변경시키게 되면 추세선이 삭제가 됩니다. 내가 추세선을 만약에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해당 추세선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죠. 그리고 추세선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추세선 옵션이 있었죠. 그 탭에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추세선 있죠. 그 추세선에서 사용된 수식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차트에다가도 표시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세선 특징이 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회전하는 방법이요. 3차원 차트에서 이제 가로축이 됐든 세로축이 됐든 그런 방향하고 원근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3차원 회전하기요. 얘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3차원 회전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가 3차원이어야 우리가 이거를 3차원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가 만약에 2차원이다. 그러면 3차원 회전은 당연히 못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차원 차트죠. 2차원 차트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3차원 회전이 지금처럼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3차원 차트로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3차원 차트로 변경시키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서요.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얘를 선택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가로 막대형 중에서도 우리 3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차원 막대라는 거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해서 이제 3차원 차트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3차원 회전하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타나고 이곳에서 이제 3차원 회전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뭐 Z 회전이다, 원근감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가로축이 됐든 세로축이 됐든 원근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깊이하고 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보게 되면 크기 자동 조정이라고 있죠.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래? 지금 하겠다고 체크해 놓은 거죠. 만약에 이거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높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이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는 크기 자동 조정이라는 거 요거 체크 해제를 해야 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깊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체크가 돼 있어도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요. 지금 1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뭐 150이다 200이다 해서 내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회전이라는 거는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하고 있죠. 얘네들이 3차원 차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값이 X 회전은 20도고요. 그 다음에 Y 회전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이제 15도예요. 15도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막 변경을 시켰다고요. 이거를 뭐 50도가 됐든 40도가 됐든 내 마음대로 변경시켰는데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모양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 회전각만 이제 기본 회전으로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20도, 15도 요걸로 다시 설정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기본값으로, 기본 회전값으로 그렇게 변경해 주는 게 우리 기본 회전입니다. 그래서 3차원 회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편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데이터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 추세선 넣는 거, 그리고 3차원 회전하는 거, 요 세 가지 배웠어요. 요 세 가지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